네, 안녕하십니까. 부호강사 김남준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독서 세 번째 지문을 수업하도록 할 건데요. 오늘 지문은 이제 가, 나로 나뉘어져 있는 지문임과 동시에 이제 과학 지문이기도 하고 또는 뭐 예술 내용이 좀 섞여 있기도 한 그런 지문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은 19세기 프랑스 생리학자 에티엔 질 마레 라는 사람의 이제 뭐 연구 방법과 그 방법에 대한 이제 개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지문에서 이제 제가 좀 중점적으로 글을 읽는 방법을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비문학 글을 읽을 때 보통 정보의 차이점을 당연히 신경을 쓰면서 우리가 내용을 읽어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정보의 차이를 그냥 보는 것과 또 그 정보의 차이가 서로 만약에 발전적인 양상으로 어떤 그 대상이 변해간다면 그 발전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 단계에서의 한계,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쉽게 이제 표현하면 자, A라는 어떤 이론의 한계가 B라는 이론에서 극복이 된다면 요 한계점으로 지적된 요 부분이 바로 정보의 차이점에 해당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주면 조금 더 글을 플로우 있게 흐름 있게 읽을 수 있고 그 흐름대로 우리가 내용을 접근할 수 있다라는 팁을 하나 드리면서 이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단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에티엔 줄 마레는 생리학의 전통적 연구 방법인 관찰이나 언어 묘사 대신 대상의 움직임을 그래픽 기계로 기록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자, 여기서는 어디에 밑줄 치는 게 맞겠습니까? 그렇죠. 대신 뒤에 부분이겠죠. 대상의 움직임을 그래픽 기계로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대신 앞에 부분이 문학에서 보통 쓰는 부정 표시를 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녹색으로 밑줄 친 부분을 동그라미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조가 들어갔어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성공한 그래픽 기계는 맥박 측정기인데 그는 이 장치를 이용하여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동맥의 벽에다 생기는 주기적인 파동인 맥박을 연속적인 선으로 기록하였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연속적인 선으로 기록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랑 똑같죠? 그래픽 기계로 기록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뜻이라는 거 우리 이렇게 기억하면서 계속 볼게요. 마른이 이 방법을 통해 인간의 주관성이 개입할 수 있는 감각이나 언어를 배제한 채, 배제한 채라는 말이 나왔네요. 배제는 뭐 비슷한 말로는 제외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말에는 감각이나 언어를 긍정적으로 표현한 걸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한 걸까요? 그렇죠.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설명한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앞에 부분들은 모두 다 부정 표시를 해줄 수 있고 대상의 이미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포착해내는 부분이 바로 마레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의 선지로 마레는 관찰과 언어를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퀄 감각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만약에 이런 선지가 나온다면 많은 친구들이 이거랑 감각이 서로 관련이 있나 이러면서 우리가 고민할 거란 말이죠. 하지만 지금 제가 읽은 방식을 보면 관찰이나 언어와 감각이나 언어는 결국 마레가 생각하는 싫은 대상, 부정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처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됐고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간단한 선으로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눈으로 대상의 움직임이나 현상을 쉽고 정확하게 비교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자, 다시 여기에 간단한 선으로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픽 기계로 기록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그래픽 기계로 기록했기 때문에 장점은 뭐냐면 움직임을 쉽고 정확하게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픽 방법은 여러 신체 부위의 다양한 움직임을 동시에 모두 보여주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한계점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밑추치는 부분은 한계입니다. 한계가 나왔다는 건 이제 이 한계를 극복한 이 밑에 있는 내용과 우리는 이 둘이 서로 해당하는 내용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계속 나와요. 하나 더. 이 방법으로는 대상의 형태와 위치를 시각적으로 유사하게 보여줄 수도 없었습니다. 요것 또한 한계네요. 자, 한계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1번 한계, 2번 한계가 나타났네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에는 그래픽 대신 사진술을 활용하였습니다. 자, 그래픽은 동그라미면 이제 사진술은 그거보다 더 발전된 형태이기 때문에 네모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가 사진술을 활용하게 된 것은 대상의 움직임을 연속 사진으로 촬영하는 데 성공한 마이브리치의 영향 때문이었다. 자, 뭐라 그랬죠? 다양한 움직임을 동시에 보여주기 어렵다는 한계가 그래픽에 있었는데 연속 사진은 대상의 움직임을 말 그대로 연속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된, 즉 그 한계를 극복한 방법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계속 마이브리지의 연속 사진은 자 이제 나옵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로 대상 하나의 연속적 움직임을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연결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자, 말에는 하지만 또 약간의 이 대상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대상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원하는 카메라를 직접 개발했습니다. 그럼 우리 마레가 원하는 카메라는 뭐에 해당할까요? 첫째, 다양한 움직임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겠고요. 둘째는 대상의 형태와 위치를 시각적으로 유사하게 보여주는 것을 만들고자 했겠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게 이 위에 있는 한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이죠. 자, 계속 마레의 크로노 포토그래피, 제가 발음이 쉽지 않아서 한 대의 카메라. 자,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과학 지문 아니 뭐 기술 지문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기계 장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또 팁 하나 드리면, 자, 기계 장치가 나오면 이 장치 요소들은 반드시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크로노 포토그래피는 세 가지의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요거를 잘 기억해 놓고 내용을 계속 읽어야 돼요. 자, 카메라, 감광판, 한 장에 담긴 연속된 이미지를 특징으로 합니다. 자, 크로노 포토그래피는 한 장의 사진 속에, 자, 여기 나오네요. 움직이는 대상에 연속적인 이미지가 모여 있어 다른 대상과 쉽게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뭐랑 대조죠? 아까 위에 있는 것의 한계와 대조가 되는 부분 보이시죠? 자, 그 다음 또한 시점이 단일하고 연속된 이미지의 시간적 간격이 동일하여 그 움직임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 또한 딱 이게 연결된다라고 보기에 애매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아, 이거는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대상의 형태와 위치를 시각적으로 유사하게 보여줄 수 없는 것의 해결책일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연결해 놓고 내용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자, 어때요? 굉장히 깔끔하게 대응되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그러나 크로노 포토그래피에서는 자, 연속된 이미지들이 겹쳐지는 문제가 있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는 느낌 오시죠? 요거는 또 한계가 등장했네요. 한계 1번이고요. 말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의 이미지를 선과 점으로 환원하는 기하학적 크로노 포토그래피를 제작하였습니다. 자, 요거는 또 해결책이네요. 자, 서로 대조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구조는 몇 가지로 나뉘는지 우리가 구조화를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관찰이나 언어 묘사하는 거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픽 기계를 뭐 만들었다, 아니면은 그래픽 기계로 기록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자, 이것에 대한 한계에 이제 직면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크로노 포토그래피를 또 개발했다. 세 번째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이것에 대한 한계를 또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네 번째 기하학적 크로노 포토그래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조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깔끔하죠? 자, 이렇게 되고, 자, 이제 마지막 원단으로 내려갑니다. 말의 크로노 포토그래피는 우리가 주로 예술과 감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진이 알매 도구로서 과학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구체적 사례였대요. 자, 다시 크로노 포토그래피는 이런 장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사진이 과학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자, 그 다음 크로노 포토그래피에 나타나는 겹쳐진 이미지는 전묘파나 입체파 화가들이 2차원 그림 속의 대상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활용되었는데, 이런 점에서 자, 크로노 포토그래피는 또 과학이 예술 창작에 기여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대충 내용 보니까 이 글의 마무리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알 수 있겠죠? 자, 이 글에서 마레가 개발한 크로노 포토그래피는 후에 어떤 가치가 인정된 겁니다. 그 가치의 첫 번째가 과학의
사진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였던 거고요. 두 번째가 과학이 또 예술 창작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였고요. 그 다음 또 한 나왔으니까 그러면 우리 2번까지 나왔으니까 또 한 뒤에는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죠? 시네마토그래프를 발명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또 다른 가치 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마레가 개발한 요 내용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를 다루는 요 부분을 해당하는 대상의 의의를 다룬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의의라는 것의 제대로 된 뜻을 모르고 그냥 내용을 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가 정확한 의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나지문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너무 깔끔하게 딱딱딱딱 대응되는 거 보이십니까? 밑줄 쳐야 되겠죠? 같이 한번 빠르게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